그러니까 너무 가난하고 빚이 막 생기고 사는 게 녹록지 않고 분명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인생이 망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때 부자라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거 한번 돼보자. 부자 돼보자. 제가 10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되게 현실적인 로드맵을 제 방식대로 알려드릴게요. 강대님, 제가 5개월 동안 열심히 해서 드디어 1000만 원을 모았어요. 근데 처음에 기분이 좋은데 네. 1년이면 2,400만 원, 3년이면 7,200만 원, 10년 해야 2억이잖아요. 그죠? 그럼 언제든지 싸고 약간 막막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귀 딱 닫아야 돼요. 돈이 단계식으로 커지지 않아요. 기하급수로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5개월이면 1000만 원, 1년이면 1200, 2년이면 2400 이런 식으로 커질 것 같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돈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속도대로 돈이 확 커져요. 제가 올렸던 영상 중에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1억 모아봤자 어차피 인생 안 바뀐다. 7억 모아봐도 인생이 뭐 없던데? 5억까지 모았는데 그 다음부터 너무 뭐가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다. 이런 글들이 좀 있었거든요. 저는 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돈이 단계식으로 커지지 않고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키워주는 그 과정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을 못한 거예요. 그냥 돈을 단순히 단계적으로밖에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000만 원이 모아졌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3000만 원 도달할 동안 내가 이 돈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불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공부가 이제 시작이 돼야 돼요. 이제 1000만 원 모아졌으니까 부자가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막 뭐 ETF를 넣어라, 뭐 적금을 넣어라, 뭐 주식을 사라,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근데 사실 1000만 원으로 인생이 절대 바뀌지가 않아요. 1000만 원은 그냥 시작되었다. 그래서 이제 1000만 원이라는 돈이 3000만 원이 될 때까지 조금 끈기 있고 조금 더 집중력 있게 돈을 일단 모으는 단계예요. 지금 불리는 단계가 아니라. 그러면서 내가 공부해야 돼요. 3000만 원 정도 됐을 때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그러면 나는 주식, 부동산, 코인 등등등 내 돈을 어디다 넣을 건지 나랑 어떤 게 맞는지 이제 공부를 시작해야 될 시점이에요. 그런데 나는 1000만 원으로도 뭔가를 해보고 싶다 라고 하면 제가 10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되게 현실적인 로드맵을 제 방식대로 알려드릴게요. 당근 ETF에다 올려놓고 그냥 뭐 예적금에다 넣어놓고 그냥 뭐 어디 주식 사놓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질 때까지 입 벌리고 기다리는 방법이 있고 이 돈을 내가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적극적으로? 그러면은 내가 1000만 원 밖에 없지만 조금 더 빠른 속도대로 돈을 불리고 싶고 노력을 해보고 싶다 이러면 저만의 이제 방식을 설명을 드릴게요.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에어비앤비. 또 에어비앤비 얘기한다고 또 욕먹는 거 아니야? 저는 결국 제가 해본 거 위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1000만 원으로 보증금 1000만 원짜리 집을 얻는 미션이 필요해요. 최근에 저희 수강생분도 1000만 원짜리 집을 얻었거든요. 물론 그 집이 처음에 나와 있을 때는 보증금 20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월세를 올리고 보증금을 1000만 원으로 내렸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내가 고이 모은 그 1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한 300에서 500만 원 정도 그 돈으로 이 집을 이쁘게 꾸며요. 그래서 외도민으로 등록하고 에어비앤비 판매를 시작하면 최소 100만 원 순수익이 많이 나오는 경우는 200만 원까지 나와요. 그러면 이거야말로 돈 복사죠. 예를 들면 그냥 우리가 1000만 원을 3% 예적금에다 넣는다든지 올라가고 있는 주식에다 올린다고 해도 정말 수익률이 좋아야 10%일 거거든요. 근데 잘 운영을 해서 순수익이 100만 원만 남는다라고 하면 딱 10개월만 지나면 100% 수익률이 나는 거예요. 그 대신 뭐가 있었죠? 내 노력과 에너지가 들어갔죠. 그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고생을 해서 돈을 확실하게 키우는 이 스텝으로 갈지 아니면 그냥 나는 기다려서 예적금에 넣어놓고 5만 원 이자 받을지. 근데 5만 원은 너무 만족스럽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 종잣돈 플러스 내 에너지와 노력을 넣는 내 노력을 쏟아서 부어보는 거죠. 보증 1000만 원은 지방이에요? 서울입니다. 서울도 보증금 1000만 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대신 노후된 주택일 가능성이 높고 조금 수리 상태가 안 좋겠죠?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적극적으로 에너지를 쏟고 노력을 붓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돈을 더 빨리 키우는 그냥 나는 얘를 돈을 통장에다 넣어놓고 그냥 나는 기다릴래. 그냥 주는 것만 받을래. 그냥 시장에다 나를 맡겨볼래. 이게 아니라 내가 뭔가 적극적으로 한번 행동해본다.
내가 이걸 통해 가지고 노력해 본다. 만약에 그걸 할 자신이 있고 결심이 돼 있다면 이쪽으로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소액 경매 단타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1,000만 원으로 할 수 있나요? 라고 하는데 직장이 만약에 있다라는 전제로 했을 때 4천만 원짜리를 사서 1,000만 원 나머지 3천만 원은 대출 이런 식으로 소액으로 받을 수 있는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 낙찰을 받아서 바로 매도해서 시세 차익을 작게는 500, 크게는 1,000만 원 정도 또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에도 또 하나가 들어가죠. 레버리지, 대출을 활용해야 된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내 노력이 또 들어가야 돼. 에너지와 물건을 찾고 입찰을 하고 명도를 하고 매각을 하는 노력을 한다면 짧으면 3개월 안에 1,000만 원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죠. 결론적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돈을 불리는 노력을 해보자. 그랬을 때 에어비앤비라는 창업이라든지 경매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1,000만 원으로라도 시작하실 수가 있다라고 알려드리죠. 근데 이길 수도 있잖아요. 돈을 못 벌 수도 있고. 자, 근데 이게 진짜 좋은 질문인데, 자, 봐봐요. 만약에 우리가 예적금에 넣어놓으면 진짜 5만 원, 6만 원 이자로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배운 거는 예적금을 넣는다 밖에 없어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덜 벌 수는 있지만 잃지는 않을 거예요. 경매 같은 경우는 잃을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는 너무나도 많은 걸 배우죠. 이걸 세팅하고 물건을 찾고 게스트를 맞이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구하고 청소를 하고 이 과정에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됐죠. 경매도 똑같아요. 여기는 배운 게 없고 여긴 배운 게 너무나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돈을 단순히 잃었다, 얼마큼 불렸다를 벗어나는 엄청난 성장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경험은 나중에 내가 어디에다가 어떻게 써서 이걸 또 확장시킬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걸 선택할 필요가 있죠. 저는 2개밖에 안 해봤기 때문에 2개밖에 얘기를 못하지만 너무 많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저는 2개밖에 몰라요. 너무 안타깝지만. 근데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거든요. 그럼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돈을 키우는데 에너지를 쏟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100에서 500밖에 못 버는데 100에서 500밖에 못 버는데 큰일 날 소리네. 100만 원, 500만 원 진짜 큰 돈이에요. 진짜 큰 돈이에요. 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돈은 그리고 항상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데서 예상하지 못하게 벌려요. 그러니까 정말 200만 원 벌어야지 하고 시작했는데 200만 원만 벌었다면 이 세상에 부자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200만 원 벌어야지 라고 생각했던 데서 2천만 원도 벌고 그렇게 해서 200만 원을 벌고 나오고 나서 내가 이제 깨달은 걸 가지고 다른 또 무엇인가를 시작을 하고 뭔가를 또 해서 또 확장하고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단순히 100만 원을 버는데 이런 노력과 이런 에너지를 쏟아야 되냐? 그냥 나는 편하게 넷플릭스 보고 누워있고 그냥 통장에다 돈이나 넣어놓을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평생 죽을 때까지 통장에다 돈만 넣어놓는 선택밖에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그러면 내 돈을 운영하거나 불리거나 적극적으로 노력했던 시간들이 없기 때문에 돈은 기가 막히게 사람을 알아보거든요. 돈도 딱 그만큼만 와요. 근데 내가 뭔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잖아요. 그 100만 원 진짜 너무나도 큰 돈이에요. 월급 외에 100만 원이라는 수익을 올리는 경험. 이 돈이 근데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더 큰 사이즈가 됐을 때 이 경험을 갖다 쓸 수 있는 또 다른 기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100만 원을 뛰어넘죠. 100만 원만 딱 지금 벌었을지 모르지만 이게 어떻게 또 확장될지 몰라요. 그게 너무 재밌고 신기하고 무서운 거기도 해요. 당근 만약에 여러분들 1,000만 원을 모았다면 이제 시작된 거예요. 여기까지 오시냐고 너무 고생하셨어요. 나한테 일단 칭찬. 근데 1,000만 원에서 이제 3,000만 원을 가야 되거든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은 제일 길어요. 3천에서 1억은 또 조금 더 빨리 갑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3,000만 원이 되었을 때 지금 내 상태가 1,000만 원이 있었을 때 상태가 같으면 안 돼요. 난 반드시 공부를 했던지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이 돈에 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 돼요. 똑같아요. 3,000만 원이 1억이 되어 있는 동안에 난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돼요. 1억이 되어 있을 때 나는 또 다른 내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 돈을 불릴 수 있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경험을 해본 사람, 공부가 된 사람이 되어 있어야 돼요. 통장에 전 7억이 있는데 인생이 안 바뀌었던데요. 그거 진짜 되게 창피한 얘기예요. 왜냐면 내가 그동안 너무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너무 많은 기회가 열려있고 정보들이 열려있고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 안에서는 무엇인가를 계속하고 있고 커뮤니티가 있는데 7억이 통장에 있어요. 근데 전 인생 안 바뀌었는데요. 1,000만 원 있을 때랑 7억 있을 때랑 똑같은 나. 부끄럽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한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부동산이 올라가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가치가 상승해서 돈은 벌으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돈이 어떤 누군가한테 갔을 때는 70억으로 금방 키워진다고 하면 안타깝게도 그분한테는 7억이 그냥 몇 년째 7억으로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럼 바빠졌죠. 일단 첫 번째, 1,000만 원은 부자가 되는 첫 단계이다.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에너지와 시간을 쏟으실 수 있는 분들은 적극적인 과정을 통해서 1,000만 원을 확실하게 키우는 방법으로 가시고, 나는 그냥 다 귀찮아, 예적금 갈래 하시면 그냥 예적금으로 가시면 되세요. 무조건 이제 결과물은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몇 배 차이나요? 38배요. 왜 38배? 그 느낌이 왔어요. 30배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정도로 여기는 에너지를 썼고 그 노력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결론적으로 우리의 목표가 뭘까?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이 아니잖아요. 정말 많은 돈을 벌고 싶은 거죠. 그때 그 돈이 나한테 왔을 때 이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내가 있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관리 능력을 꾸준히 키워가는 노력을 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과감하게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바꿀 정도의 부를 만들고 싶다 이러면 조금은 과감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경매도 한번 들어가 보고 과감하게 에어비앤비 세팅해서 현금으로도 만들어 보고, 솔직히 1,000만 원 사라진다고 해도 우리 인생이 막 망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한번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딱 정해진 것 같아요. 어디 시장에다가 내 운을 맡기는 것보다는 내가 적극적인 행동을 해서 기회를 만들어 버리는 그런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부자가 목표라면. 근데 주변에서 에어비앤비 한다 그러면 그거 돈 안 된다 이런 부정적인 얘기도 많이 듣게 돼서. 벤츠 타본 적 없는 사람이 벤츠가 안 좋다고 얘기해요. 강남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강남은 시끄럽고 답답하다 그래요. 에어비앤비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에어비앤비는 돈이 안 되고 힘들고 레드오션이라고 얘기합니다. 해본 적이 있는 사람들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 어디까지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걸 시작으로 모텔까지 온 저는 무조건 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모텔까지 오세요라고 얘기하죠. 백날 첫날 에어비앤비 한두 개 운영하다가 또 거기에서 그냥 접으신 분들은 딱 거기 수준에 맞는 얘기만 또 해요. 그래서 자기 수준에 맞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다 들어볼 필요가 없어요. 실제 운영하는 사람들은 만족도가 되게 높아요. 이것만한 게 없다. 그러니까 진짜 할 수만 있으면 여러 개 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닫아야 돼요. 절대 조심해야 돼요. 그럼 당장님은 꿈이 부자였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고 빚이 막 생기고 사는 게 녹록지 않고 분명히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인생이 망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때 도대체 그놈의 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부자가 한번 돼보자. 부자라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거 한번 돼보자. 부자 돼보자. 그때 정한 목표가 10억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부자는 10억이었거든요. 그래서 10억을 번다도 아니고 불린다도 아니고 모은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던 거죠. 최근 느낀 게 가난하면 경제도 가난하지만 꿈도 가난해지는 거예요. 100억을 벌고 싶다라는 꿈을 꾸는 것도 조차 잘안 못해요. 돈 1,000만 원만 더 벌고 싶다. 이게 나한테 엄청 큰 꿈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신생아가 누워있는데 나 빨리 대학교 가고 싶다. 나 빨리 대학교 가서 캠퍼스에 누워. 말이 안 되잖아요. 신생아 누워가지고 엄마가 밥 언제 주지? 똥 쌌는데 왜 기저귀 안 쳐지? 이 생각밖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확장되는 것 같아, 사고가. 어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000만 원 벌었으면 2,000만 원 벌고 싶다. 그게 너무 당연한. 2,000만 원 벌었다. 나 그러면 3,000만 원 되고 싶다. 3,000만 원 벌었네? 그럼 나는 3,000만 원 중에 자동으로 1,000만 원 나오는 거 해보고 싶다. 이제 이렇게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상이에요. 비정상이 아니라. 그게 맞고 그 꿈이 점점 확장되고 달성하고 이루고 달성하고 다져지고 성숙되고 하는 과정에서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되게 목표에서 돈이 사라지고 그런 것 같아요. 10억 벌고 싶다, 30억 벌고 싶다 이런 꿈을 꾸는 게 내 상황에서 괴리가 너무 크니까 그 꿈을 꾸고 말하는 게 부끄러워.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계속 말해야 돼요. 계속 말해야 돼요. 10억이 왔다. 10억을 벌었다. 절대 그 목표나 한계나 이런 것들을 지금 내 상황에만 맞춰서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또 이런 얘기해요. 망상, 헛된 꿈, 허황된 꿈. 조금 허황된 꿈 꾸면 어때요? 벌금 내나요? 잡혀가나요? 그게 뭐 범죄는 아니잖아요. 내가 내 꿈을 크게 키워보겠다는데, 내가 한번 내 꿈을 그렇게 꿔보겠다는데, 어차피 똑같이 태어나서 똑같이 살다가 똑같이 죽는데 꿈도 못 꾸나요? 꿈 꿔보세요. 말해보세요. 생각한 대로만 딱 돼요. 그러니까 크게 생각해야 돼요. 넓게 생각해야 되고.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10억을 벌고도 이게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뭐 팔아야 돈이에요. 그 뭐 아파트가 뭐 돈인가? 그게 아파트지?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아파트 자기 거고 그게 막 몇십억이 올랐는데 인정하질 않아요. 돈을 벌었다는 걸.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10억을 벌었다. 감사하게도 벌었네요. 벌 거예요. 상상하고 꿈을 키우고 계속 나아가고 할 수 있게끔 나를 만들어주고 이래야 돼요. 부끄럽게 만들지 말고 그 단어랑 그 말을 익숙하게 만들어서 내 걸로, 내 언어로 바꿔주세요.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삶을 사나. 틀린 것도 옳은 것도 없어요.
다만 내가 부자로 살아보고 싶어. 지금은 직장 다니고 좀 답답하게 사는데 나 이제 1,000만 원 모았어. 나 이걸로 뭔가 해보고 싶어. 이러면 옆에서 너 미쳤다 할 정도의 원대한 꿈과 목표를 세워보고, 그리고 계속 내가 나한테 얘기해주고, 3,000만 원을 모았을 때 진짜 잘했다. 이제 뭘 할까? 새로운 뭔가를 도전해볼 수 있어. 하는 과정을 반복하면 결국은 부자가 되죠. 꿈은 내 마음이에요. 꿈은 내 마음이고, 꿈을 작게 꾸기 시작하죠? 작게 꾸기 시작하면은 그냥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돼요. 진짜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돼요. 내가 원하는 만큼 딱 그만큼만 돼요. 내가 딱 이만큼만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 딱 그만큼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원해야 되고, 꿈을 꿔야 나가야 되고, 목표를 세워 나가야 돼요. 꾸준히 얘기해야 돼요. 내가 나한테 들려줘야 돼요. 너 할 수 있어. 이만큼 왔네? 조금 더 갈 수 있어. 조금 더 해볼 수 있어. 뭐 아직 젊은데 뭘. 이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것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내가 나한테 계속 얘기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의 목표를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말하고 익숙해져야 결국 내 목표가 될 수 있거든요. 부자가 되는 날까지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에어비앤비 관심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